사막 한복판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랍에미리트 왕실이 전 세계에 던진 도전장, 바로 200km의 지하 초고속 화물 터널을 단 2년 반 만에 완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50도를 넘나드는 살인적인 폭염과 끝없는 모래바람, 그리고 해수면 아래 깊숙한 안반까지 세계 최고의 건설 대기업들이 하나둘씩 포기를 선언했죠. 독일의 거대 건설 회사는 이건 돈을 버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목숨을 거는 도전이라고 했고, 미국의 엔지니어링 전문가는 사막의 모래는 콘크리트보다 더 변덕스럽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작은 나라에서 온 12명의 엔지니어들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이 채널은 엄청나게 성장할 채널이니 미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2020년 11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왕궁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전 세계 50개국 언론들이 몰려든 가운데 왕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바로 사막 및 200km에 달하는 지하 초고속 화물터널 건설이었죠. 이 터널이 완성되면 아부다비에서 두바이까지 화물 운송 시간이 기존 6시간에서 단 30분으로 단축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의 조건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우선 기후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사막의 낮 기온은 50도를 훌쩍 넘어서고 모래바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방향을 바꾸며 거대한 모래 언덕들을 새롭게 만들어냈죠. 게다가 터널이 지나갈 구간 중 상당 부분이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이라 지하수 범람의 위험성도 컸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사 기간이었어요. 왕실에서 제시한 완공 시한은 단 2년 반. 일반적으로 이런 규모의 터널 공사에는 최소 7년에서 10년이 걸린다는 게 업계의 상식이었는데 말이죠. 왕실 관계자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물류 허브가 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발표 직후 전 세계 건설업계가 술렁였어요. 독일의 거대 건설회사 대표는 이건 돈을 버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목숨을 거는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발표 후 6개월 동안 세계 각국의 건설 대기업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의 유명 건설 회사들이 현지 조사를 위해 팀을 파견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현장을 둘러본 독일 팀의 수석 엔지니어는 이곳의 모래는 시시각각 성분이 바뀝니다. 오늘 단단했던 집안이 내일은 유동체처럼 흘러내려요라며 혀를 찼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하수였어요. 사막 아래 곳곳에 예상치 못한 지하 수맥들이 숨어 있었고 염분 농도가 바닷물의 3배가 넘었거든요. 첫 번째로 포기를 선언한 것은 유럽 컨소시엄이었어요. 프랑스와 독일의 합작팀이었는데 현지 조사만 3개월을 진행하고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죠. 이어서 미국의 거대 건설 회사도 철수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의 공식 성명서에는 현재의 기술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터키의 한 건설 회사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터키는 지난 10년간 중동 지역에서 굵직한 프로젝트들을 성공시켜온 경험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터키 팀에게도 예상치 못한 복병이 있었어요. 과거 터키가 진행했던 몇몇 프로젝트에서 부실 공사 논란이 불거진 것이죠. 결국 터키 팀과의 협상도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2021년 8월 아랍에미리트 왕실은 다시 한번 국제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원하는 업체가 거의 없었어요. 이미 세계 유수의 건설업체들이 모두 포기를 선언한 상황이었거든요. 왕실 내부에서도 너무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열린 마지막 입찰 설명회. 두바이의 한 호텔 회의실에는 고작 서너 개 업체 관계자들만이 자리했어요. 대부분은 호기심 차운 것이거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온 중소업체들이었죠. 분위기는 썰렁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뒤쪽에서 조용히 손을 든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한국의 포항에서 온 중견 엔지니어링사 한성터널의 대표 서도현이었습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웃음 섞인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한국에서 왔다고? 저런 작은 회사가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서도현 대표가 입을 열자 회의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지난 15년간 극한 환경에서의 터널 공사를 전문으로 해왔습니다라며 차분하게 말문을 열었죠. 그는 시베리아 동토층 관통 터널, 몽골 사막 지하 파이프라인, 그리고 북극 항로 해저 터널 프로젝트까지 한성 터널이 성공시켜 온 프로젝트들을 하나씩 소개했어요. 특히 참석자들의 눈길을 끈 것은 몽골 프로젝트였습니다. 영하 40도의 혹독한 추위와 모래 폭풍이 일상인 그곳에서 한성 터널은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이 80km의 지하 파이프라인을 완공했거든요.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한성 터널의 선발대였습니다. 고작 12명으로 구성된 이 팀을 본 현지 관계자들은 적잖이 당황했어요. 다른 나라 업체들은 수십 명, 수백 명 단위로 인력을 투입했는데 한국 팀은 너무 소규모였거든요. 게다가 그들이 가져온 장비도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낡아 보이는 트럭 몇 대와 컨테이너 박스들이 전부였죠. 하지만 서도현 대표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장비가 아니라 준비입니다라고 말했어요. 실제로 한성 터널은 계약을 체결하기 1년 전부터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쳐놓은 상태였습니다. 서도현 대표는 2020년 아랍에미리트가 프로젝트를 처음 발표했을 때부터 이 일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다른 업체들이 현지 조사에만 몇 개월을 투자할 동안 한성 터널은 본사에서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죠. 사막의 기후 데이터, 지반 조성, 지하수 분포까지 모든 것을 분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맞춤형 터널 굴착기를 이미 제작 완료했다는 점이었어요. 일반적인 터널 굴착기로는 사막의 미세한 모래와 높은 온도를 견딜 수 없거든요. 한성 터널은 한국의 중소제조업체들과 협력해서 사막 환경에 특화된 굴착기를 개발했습니다. 서도현 대표의 첫 현지 브리핑에서 나온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공사가 아닙니다. 사람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문제죠.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자 한국 팀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혁신은 바로 K차폐 시스템이었어요. 이 시스템은 터널 내부 온도를 항상 25도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사막의 미세한 모래가 작업 공간으로 침투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차단했습니다. 다른 업체들이 포기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모래 문제였거든요. 사막의 모래는 너무 미세해서 일반적인 방진막으로는 막을 수 없었고 장비 내부로 침투해서 기계를 망가뜨리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하지만 한성 터널의 K차폐 시스템은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공사 첫날 한국팀은 45m의 굴착에 성공했어요. 이는 기존 예상치의 3배가 넘는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를 모래의 기적이라고 보도했죠. 하지만 기술적 성과보다 더 주목받은 것은 한국팀의 작업 문화였어요. 서도현 대표는 매일 3번 모든 작업자들과 함께 10분간의 안전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날의 작업 계획과 안전 수칙을 공유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로의 안부를 묻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혹시 몸에 이상은 없으신가요? 서도현 대표는 현지 작업자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또 하나의 특별한 문화는 퇴근 전 장비 세척이었습니다. 매일 작업을 마치고 나면 모든 장비를 깨끗이 닦고 점검했어요. 이는 단순히 장비 관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일의 안전한 작업을 위한 의식 같은 것이었죠. 한국 팀의 이런 작업 방식은 점차 현지 작업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퇴근할 때 서도현 대표가 작업자들 한 명씩에게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함께 안전하게 일해요라며 감사 인사를 건네는 모습은 현지 문화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었거든요. 이런 코리안 웨이는 빠르게 다른 공사 현장으로도 퍼져나갔어요. 아랍에미리트에서 진행되던 다른 건설 프로젝트들에서도 한국식 안전, 미팅과 상호 존중 문화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아랍에미리트 노동부에서는 이를 공식적인 건설업 안전 표준으로 채택하기까지 했어요. 공사가 진행될수록 한국팀의 효율성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다른 업체들이 예상했던 1일 굴착량은 15m 정도였는데 한국팀은 평균 40m를 넘어섰거든요. 이는 단순히 장비가 좋아서가 아니라 체계적인 작업 프로세스와 팀워크의 결과였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되는 주간 점검 회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서도현 대표는 그 주의 성과를 단순히 굴착 거리로만 평가하지 않았어요. 안전사고 제로 달성, 작업자 만족도, 장비 효율성,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터널을 뚫는 것이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도 이곳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야 해요. 서도현 대표의 이런 철학은 팀 전체에 스며들어 있었죠. 현지 언론들도 한국팀의 작업 방식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한 현지 방송국에서는 사막을 정복한 한국의 기적이라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지 18개월째 한국팀에게 최대의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터널이 사막 한복판 지점에 도달했을 때 예상치 못한 지하수 범람이 발생한 것이죠. 게다가 주변 지반이 불안정해지면서 공동 붕괴까지 일어났어요. 이 구간은 우회할 수도 없고 일반적인 장비로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지하 80m 깊이에서 물이 계속 솟아오르고 주변 모래는 진흙처럼 변해버렸거든요. 현지 전문가들은 이제 프로젝트를 포기해야 한다고 조언했어요. 하지만 서도현 대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팀원들과 함께 전무후무한 방법을 시도하기로 결정했어요. 바로 수중 수동 터널 굴착기 조작이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물속에서 손으로 굴착기를 조작하는 것이었죠.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환경을 알아야 해요. 지상 온도는 50도, 지하 터널 내부는 습도 85%의 온도 35도. 게다가 무릎까지 차오르는 지하수 속에서 3일 2박을 버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서도현 대표는 직접 잠수복을 입고 터널 안으로 들어갔어요. 함께한 팀원들은 모두 자원자들이었습니다. 대표님, 저희도 함께 가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함께 하기로 했잖아요. 그들은 교대로 물속에서 굴착기를 조작했습니다. 물론 굴착 속도는 평소의 10분의 1도 안 되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진했어요. 밤에는 터널 입구에서 간이 텐트를 치고 잠을 자며 버텼습니다. 3일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지하수 범람 구간을 완전히 통과한 것이죠. 그 순간 터널 안에서 터져나온 환호성은 지상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서도현 대표는 젖은 얼굴로 해냈다며 팀원들과 얼싸안았습니다. 이후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가장 어려운 구간을 넘어선 후라서 나머지 구간들은 상대적으로 수월했죠. 드디어 30개월 만에 전 구간이 관통되었습니다. 200km의 거대한 터널이 완성된 순간이었어요. 완공식에는 아랍에미리트 왕세자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왕세자는 서도현 대표의 손을 잡으며 이 작은 나라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주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기술과 정신력은 정말 놀랍다며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한성터널은 세계 건설업 순위 3위에 진입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의 건설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점이었죠. 이후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지에서 한국 건설업체들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도현 대표의 마지막 인터뷰가 인상적이었어요. 이 터널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 만든 터널입니다. 우리는 늘 은혜를 기억하고 함께 잘 되는 길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나라의 크기나 회사의 규모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말이죠. 땅이 아니라 마음의 크기가 국가를 만든다는 서도현 대표의 말처럼 우리의 진정성과 노력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내용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잊지 마세요.